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드디어 마감했습니다. 자, 접수가 다 끝났어요. 9월, 오늘이 저희가 방송을 언제 찍냐면요. 지금 9월 23일날 찍습니다. 그러니까 21일 정도의 모든 학교들이 다 마감이 됐으니까 일단 수시는 다 마감됐네요. 수시 준비하시니라 정말 학부모님과 우리 학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려면 그 좋은 결과가 있으려면 일단은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는 다 집어넣습니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넣었어요. 이제 뭐 학교에서 서류를 평가하고 그 서류를 평가한 학생들에게 1차 합격자 발표를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서류가 통과됐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면접입니다. 자, 면접은 제가 생각했을 때 면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류 신뢰도를 통해서 정말로 1단계 학생들이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1단계 서류가 비슷하기 때문에 면접에서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서류 신뢰도예요. 서류 신뢰도 부분을 반드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대학교에서는 서류를 분석을 했어요. 뭐 생활기록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뭐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이나 인성 이런 것들, 발전 가능성 이런 거를 다 분석했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순위를 매겼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 자기소개서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가 정말 학생이,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서류 신뢰도를 보지 않겠지만 자기소개서는 100% 학생이 작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학생이 작성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신뢰도 부분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자, 그러면 수시 면접에서 서류 신뢰도는 뭘까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생활기록부를 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그러면 면접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가 면접에 대한 방송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강조할 부분과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2017년에도 면접에 대한 부분을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자, 면접 준비는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학교별 면접 사항을 분석하셔야겠죠. 학교별로 면접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다대 면접하는 곳도 있고 1대1로 심층 면접하는 곳도 있고요. 1대1로 심층을 통해 갖고 뭐 면접관이 한 3명 들어오고 아이가 1명 앉아서 뭐 직관적 통찰을 통해 갖고 그 아이의 뭐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직관적 통찰을 통한 면접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토론 형식으로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또한 면접을 정말 서류 신뢰도나 인성을 보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구술 면접을 통해 갖고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또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어떤 면접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먼저 분석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학교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뭐 총장이나 아니면 그 전공에 짱 먹는 교수님이 인사말 정도는 써놨어요. 그 인사말을 보고 그 학교의 이념과 신념, 그리고 그 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 정도는 알고 가야겠죠. 그리고 그 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떠한 인재상 같은 것들을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그 부분에 맞게끔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학과에 대한 기본적 지식은 있어야겠죠.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아이가 뭐 의외과를 간다라면 의외과에 관한 전공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심층적 전공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뼈는 어떻고 막 이런 혈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의외과에서 배우게 되는 어떠한 기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경영학을 가게 된다라면 뭐 경영학 원론이나 경제학 원론 어떠한 분야를 배우게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직업관을 갖게 되는지 어떠한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진로 계획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건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의 정도에 대한 학과에 대한 기본 지식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가서 뭘 배우는지 어떤 진로를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 정도는 충분히 알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서류 신뢰도입니다. 이 서류 신뢰도에 대해서는 오늘 되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가
독서 목록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교수님들 중에 국문과 교수나 뭐 아니면은 또한 뭐 책을 조금 사랑하시는 교수님들은 이 독서 부분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아이가 읽은 책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교수님이 그 책을 읽었을 때 아이와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어떠한 내용을 그 아이가 이해했는지, 어떤 부분을 중요시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서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이 물어보고 독서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독서했던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전공과 관련된 독서라면 더더욱 좀 보고 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독서 목록을 좀 정리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이 혼잣말하는 미친놈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희 컨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면접 수업을 합니다. 면접 수업을 하고 서류 신뢰도 부분을 또 더 분석을 해주고 또한 아이가 어떻게 면접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마지막이 뭐냐면 혼자 말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면접을 준비를 시켜보면은 대다수의 아이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쓰는 거예요. 면접은 쓰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쓴 것을 외워요. 그러면 100% 면접장 갔을 때 그 쓴 문장 구조가 생각 안 나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쓰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개요만 짜는 거예요. 그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개요만 짜서 그 개요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한 두 번째는 속으로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면접은 속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와 이렇게 말하는 건 차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뱉어야 됩니다. 혼자 미친놈처럼 혼잣말을 막 해야 돼요. 거울 보고 혼잣말하고 화장실에서 응가 싸면서도 혼잣말하고 내 혼자 있는 공간에서 또 혼잣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송을 준비할 때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본도 없고 시나리오도 없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방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만의 개요는 있습니다. 그 개요를 짜갖고 어디에서 가장 많은 연습을 하냐면요. 차 안에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합니다. 차를 몰고 갈 때 제가 생각했던 개요에 대해서 한번 계속 혼자서 얘기를 해봐요. 속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밖으로 뱉으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핸드폰에 녹음도 해보고요. 그리고 뭐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면서 좀 정리를 해가는 부분을 만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면접이라는 건 절대 속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밖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학부모님들, 어머님이나 학교, 친구들 앞에서 한번 해보라고. 이게 정말로 혼자서 하는 거랑 또 앞에 면접관이 있다라는 생각하에 뭐 부모님을 앉혀놓거나 오빠, 형들을 앉혀놓고서 얘기하는 거랑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앞에 누군가를 앉혀놓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면접장 가서 막 떠든거리고 막 말을 잘 못한다고 그거 갖고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어떠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떨어도 돼요. 다들 떱니다, 가면. 그런데 우리 여학생들 울면 안 돼요. 그렇게 운답니다.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다 떨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면 되게 기분을 풀어줘요. 교수님들이 뭐 타고 왔니? 아침은 먹었니? 이러면서 되게 일상적인 얘기를 통해 갖고 아이가 면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줍니다. 좀 마음 편하게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떨어요. 안 떨겠습니까? 아직 우리 아가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떠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는 상태에서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의사소통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울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솔직히 면접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면접을 칠 수 없는 아이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의 뭐 그런 행동에 대한 상황정의 이런 것이 그런 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좀 내성적이거나 이런 뭐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거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면접 준비하는데 진짜 까다로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우는 아이들 없을 것 같죠? 많이 웁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떨리거든요. 그리고 교수님이 뭔가를 말했을 때 기억이 안 나거나 말을 못하면 눈물이 나거든요. 왜? 자기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게 있는데 너무 많은 고생을 했는데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더 대담하고 더 자신감 있게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서 혼잣말하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 중요하고요. 자꾸 연습을 하십시오. 자꾸 말하다 보면 말하는 것도 늘어요. 자, 면접의 종류에는 구술 면접과 서류 신뢰도 면접, 인성 면접, 토론 면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술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떠한 시험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대기실에 있을 때 그것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문제풀이를 통해 갖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설명하는 구술 면접 방식이 있는데, 경희대학교가 지금 구술 면접 방식을 써요. 그래서 구술 면접 방식 같은 경우는 밖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주고 그거를 보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설명을 하는 그런 면접 방식과, 구술 면접 방식을 할 때 구술 면접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구술 면접이랑 서류 신뢰도, 인성 이런 거 다 섞어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류 신뢰도와 인성을 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말 서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진짜 학생이 쓰고 왔는지. 그 부분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면 1단계 합격자가 합격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토론 면접하는 학교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교대에서 좀 많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다수의 아이들이 토론을 통해 갖고 그 아이의 어떠한 심층적인 부분을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구술 면접에 대한 준비는 첫 번째는 문제 유형 패턴을 분석해야 됩니다.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학교에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술 면접을 보고 있다고. 그 부분을 다 뽑으셔야겠죠. 인쇄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문제의 유형 패턴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 패턴을 가지고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문제만 미친 듯이 할 필요 없어요. 그 문제 유형에 맞게끔 여러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이런 경우는 구술 면접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걸 다 그 문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만일 내가 아는 게 나왔다라면 좋겠지만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당당하게 모르는 부분을 내 걸로 만들어내야 돼요. 틀리더라도 당당하게 틀리고 나와야 됩니다.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말 합니다. 문제 유형 패턴을 분석했으면 뭘 짜야 되냐면 개요 짜는 거를 해야 돼요. 아이가 그 짧은 순간에 개요를 빨리 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가 무엇인가 전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에 있어서 교수에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을 개요를 짜야 되는 겁니다. 그 개요를 짜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장을 쓸 시간이 없다고요. 문장을 쫙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짧은 단어 개요를 짜놓고 그 개요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다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떠한 철기 사회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가 할게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철기 사회가 생겼을 때 그 사회로 인해서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했냐고 물어보게 되면, 철기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생산량에 의해서 잉여 생산물이 많아짐으로써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전쟁도 많이 일어남으로써 무기가 더욱 발달하겠죠.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거를 개요만 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요. 개요를 짜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하다가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짜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개요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체계적으로 개요를 짜서 계속 연습하는 거를, 이 문제 유형 패턴을 뽑아서 계속 거기에 맞춰서 연습하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얼만큼 잘 표현하고 나올 수 있게끔 개요를 짜는 거를 준비시키는 게 훨씬 구술 면접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요 형성을 통해서 면접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되게 연습을 해야겠죠. 그리고 전공에 대한 부분이나 시사적인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한번 보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겁니다. 몇 년 전에는 세월호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좀 준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 한국사 그 교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메르스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회 전체적인 이슈가 컸던 부분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조금씩 한 번씩 보고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서류 신뢰도 준비 같은 경우는 서류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서류를 분석하는데 서류 분석에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활기록 보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입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다수가 앉아갖고 어떠한 하나의 시사적인 부분이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풀어나가는 형식의 서로 토론을 통해 갖고 찬반 논란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부분을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이 방송 시간에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토론 면접도 솔직히 하는 방식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 합니다. 아이들한테. 토론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지지 않는 토론이 있고 이길 수 있는 토론이 있다고. 그런데 토론 면접 볼 때는 이기는 토론이 아닙니다. 지지 않는 토론만 하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거는 지금은 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서류 신뢰도에 대한 부분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방식 같은 경우는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건 3대1 면접입니다. 들어가 보면 면접관이 3명이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 면접이 시행되는데 보통 한 4개에서 5개 정도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한 분이 하나씩 물어보면 일단 3개가 나올 거고요. 교수님이 돌아가면서 한 분에서 2분 정도가 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이 5개 중에 저희가 3개에서 4개까지는 뭘 물어볼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이 하나는 진짜 죽어도 모르겠어요. 정말 다 다릅니다. 저희가 이 면접을 보고 온 학생들이나 또한 저희가 면접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사를 해봤을 때 이 하나는 진짜 막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막 정말 어떠한 보편성을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이 3개에서 4개까지는 보편성이 있는데요. 이 3개가 바로 서류 신뢰도예요. 이 부분에서는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이 3개는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3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도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솔직히 준비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건 저는 솔직히 면접을 복불복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복불복이 솔직히 좀 있어요. 아는 거 물어보는 거랑 정말 생파 모르는 거 나왔을 때 아이가 대처하는 능력이 다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복불복인 부분이 있지만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하자라는 거죠. 자, 전공 교수가 참여하는 학교도 있고요. 전공 교수님이 안 들어오고 랜덤하게 돌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전공 교수가 들어오는 경우는 전공에 대한 부분을 조금 파악하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의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내가 왜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뚜렷한 관념을 갖고 가야 되고요. 학교에서 랜덤하게 돌리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중앙대학교나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 교수가 안 들어옵니다. 다른 교수님들을 랜덤하게 돌려가지고요.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 신문방송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그 누구지 국문과 교수님 들어오셔가지고 막 독서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 막 되게 곤란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저희 아이가 가서 면접 봤지만 그 아이는요 솔직히 독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을 못했는데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개, 2개 막 이게 하나 정도 막 대답 못하고 막 그랬다고 너무 기죽지 마요. 그것 때문에 막 확 떨어뜨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충분히 자기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만 하고 나오면 된다니까요. 솔직히 그 독서에 대해서 나와서 봤더니 좀 다른 얘기를 했다라는데 그런 다른 얘기를 해도 하고 나온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모르겠는데요. 말을 못하면 안 돼요. 충분히 떳떳하게 틀린 답이라도 내 의견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부분을 조리 있게 근거 있게 잘 말하고 나오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자, 그리고 그룹 면접이 있습니다. 그룹 면접은 뭐 교수님이 3분에서 많게는 5분까지 앉고요. 학생이 3명에서 5명 정도가 들어가서 면접을 하는데 기업형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 면접 볼 때 보통 그 면접관이 3명이 있으면 한 3명, 4명씩 불러다가 이렇게 면접하듯이 하는데 보통 전문대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4년제에서는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서류 신뢰도 분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서류 신뢰도 도대체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면 다 분석하셔야 돼요. 자, 서류 신뢰도 같은 경우는요. 생활기록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가지고요. 형광펜 가지고 물어볼 만한 사항들을 다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예를 2개만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드리긴 좀 힘들고요. 2개 정도만 보여드리겠는데 그 전에 장래희망. 장래희망은 저희가 방송을 한번 찍었었습니다. 장래희망은 이런 겁니다. 1학년 때 아이가 경영인이 되고 싶은데 2학년 때 변호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물어보겠죠. 왜 바뀌었냐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당연히 해가야 됩니다. 왜 경영인에서 변호사로 바뀌었는지 그게 되게 뚜렷한 어떠한 계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계기에는 계기만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계기가 생겨야 돼요. 근데 그 활동도 단 한 번의 활동이 아니에요. 되게 여러 번의 활동을 통해 갖고 꿈이 바뀐 걸로 해야 됩니다. TV 보다가요. 책을 봤는데요.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나도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복합돼 갖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준비해 가야겠죠. 장래희망이 바뀌었다면. 두 번째는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은 경영인이었어요. 그러다가 3학년 때 변호인으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2학년 때 아이가 변호사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머님은 경영인이기 때문에 분명 직업 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거예요.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의사 좋아하는 어머님들 많아갖고 그 충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네가 변호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엄마가 말하는 경영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설득했는지, 그 설득하는 과정, 어떠한 갈등이 일어났고 그걸 어떻게 풀어왔는지, 그래서 엄마가 왜 변호사로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준비를 해 가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서류 신뢰도예요. 그러니까 서류에 나와 있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라고 믿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거는 바로 창의체험활동입니다. 되게 많은 문구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뭐 창의체험에는 동아리도 있고 봉사도 있고 진로활동도 있고 또한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물어보지만 창의체험활동에서는 좀 많은 부분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볼게요. 기숙사에서 실시하는 하숙 멘토링 활동이라는 걸 했다랍니다. 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래요. 등록고겠네요. 자, 기숙사가 있는 학교인데요. 거기에서 멘토링이라는 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수학 멘토로서 참가해서 3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대요. 그러면 학교에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가르쳤으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었고 그 어려운 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했으며 그거를 통해서 네가 뭘 알 수 있었는지, 이런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어떠한 동아리 활동이나 어떠한 봉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네가 하는 동안에 어떤 활동에 가장 중점을 뒀고 어떤 활동이 제일 재밌었고 그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고 그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칙 같은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좀 준비를 다 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활동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 물어볼 만한 부분들을 다 체크하셔야겠죠. 여기서는 그런 거 아닐까요? 멘토링 활동을 하다 보면 친구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3명의 학생 중에 특별하게 좀 기억나는 학생은 없니? 이런 거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면접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해결책 찾아보기,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 구상해서 서로 풀어보기, 다른 해결책을 찾아본대요. 그러면 그거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거를 찾음으로써 그걸 또 어떻게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가르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다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동아리 활동을 좀 보겠습니다. 미생물 연구회라는 자율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과학적 창의력과 탐구심을 가지고 동아리를 개설해서 회장으로서 맡았대요. 회장으로서 맡아서 뛰어난 열정과 리더십을 통해서 동아리를 운영했대요. 그런데 이 밑에서 어떠한 동아리 활동을 했는지 솔직히 쭉 나와 있습니다. 미생물이라는 미시적 세계를 흥미를 갖고 관련된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했는데요. 이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한 거는 이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거를 자소서에다가 충분히 어필했겠지만 만약 그게 자소서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관련된 실험을, 어떤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과정을 거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 신뢰도 부분에 뭐 봉사나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잘 해 가셔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거를 다 찾으셔야 돼요. 서류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거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사례인데요. 3년 동안 꾸준히 해오던 영어 잡지부, 이거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꾸준히 해오던 영어 잡지부가 있습니다. 아이가 영어에 관련된 잡지부를 다녔대요. 끊임없는 배움에 즐거움을 주고 활동을 했대요. 1학년 때는 어려움을 느꼈대요. 1학년 때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러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냐고? 그 어려움을 널 어떻게 극복했니?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 과목과 친해지기 위해서, 원인이 과학 과목과 친해지기 위해서 사이언스 분야에 선택해서 영어 잡지부인데 자기는 과학 분야에 대해서 더욱 연구를 했고요. 또한 이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의예과이기 때문에 메디칼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의료용 고분자와 관련된 기사를 잡지에서 실었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영어 잡지부에서 잡지에다가 자기의 기사를 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잡지에다 실기 위해서 자기가 기사를 쓰고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 그 과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다 계산하고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가서 충분히 말할 수 있게.
2년간 꾸준히 기사를 쓰는 동안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생활에 사용했고요. 지식을 쌓았어요. 그 결과 어려워했던 과학 과목이 좋아졌대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알게 되고요. 3학년 때는 멘토로서 활동을 했대요. 영업 잡지부에서 멘토로 활동했다면 이 친구는 또 멘토 활동한 거예요. 그러면 멘토에 대해서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에서 썼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의 구체적인 과정과 그거를 통해서 아이가 뭐 좀 극복 사례도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면접 준비를 다 철저하게 해 가셔야 됩니다. 만일 이거를 아이가 진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피를 했다라면 이런 걸 교수들이 물어봤을 때 아이가 속 시원하게 말을 못 하겠죠. 왜? 자기가 한 활동이 아닌데다가 자기가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꾸며내야 되겠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다 찾아낸다고 해요. 서류 신뢰도에서 아 이거 네가 진짜 한 게 아니구나. 아 이 새끼 대피를 했구나. 이런 거 교수님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았대요. 그랬을 때 어떤 도움을 받았고 어떤 도움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다 아이가 했던 활동입니다.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면접할 때 정말 진실되게 잘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실되게 말을 하면 되는데 한 번 정도 준비를 하고 간 아이와 생판 준비 한 번도 안 하고 간 아이는 면접관 앞에서 말하는 게 좀 다릅니다. 괜히 내가 했는데 제대로 말 못해서 서류 신뢰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하고 한 번 정도 정리해서 한 번 정도 말하고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게 서류 신뢰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면접 자세는 그냥 되게 그런 겁니다. 가갖고요. 설마 애들이 면접관 앞에서 짝다리,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리 꼬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되게 기본적인 겁니다. 자, 처음에 들어갈 때 녹화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문이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녹화하고 들어가자마자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앉아서 인사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자리 앞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 예, 편히 앉으세요 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면 그때 딱 앉으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수험번호랑 자기 소개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 수험번호를 말하고 자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면 되고요. 복장은 최대한 단정하게 하고 가셔야 되고요. 보통 아이들이 그런 말을 많이 물어봅니다. 교복 입고 가야 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교복을 입고 갈 필요는 없어요. 특히 교복 입고 오면 안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 그거를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교복을 못 입고 오게 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교복보다는 그냥 평상복에 좀 깔끔하게 입고 가는 게 좋고요. 염색한 학생들은 다시 까만색으로 바꾸셔야겠죠. 특히 재수생들. 그리고 답변 중 강조 사항에서는 이렇게 제스처를 해도 됩니다. 제가 이 방송할 때 보시면 막 이렇게 제스처 하잖아요. 막 강조할 부분 막 이렇게 막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교수 앞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그죠? 이게 무슨 단수 날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한 제스처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강조할 부분에 대해서 뭐 주먹을 한번 쥔다거나 아니면은 뭐 손을 한번 내민다거나 이런 식으로 간단한 제스처는 가능하지만 오도방정 떠시면 안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끝 인사말 꼭 하셔야 되고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과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말 정도는 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자세는 가서 개지랄만 안 떠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거 그렇게도 못하고요. 되게 많이 떨리기 때문에 이게 면접 자세고요. 자, 데이 컨설팅 분석방송 컨쇼에서는요. 면접 준비도 컨쇼와 함께 하세요. 면접 준비에 대한 부분을 좀 도와드리는데요. 서류 신뢰도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아까 개요 짜는 부분 그 정도를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찾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 정도를 저희가 잡아드리는 거고요. 서류 신뢰도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로 다 분석을 합니다. 저희가 다 또 읽어봐갖고 형광펜 다 쳐가지고 아이에게 다 그걸 전달해드리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려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유선 상담으로 되게 많이 하고요. 자소서 같은 경우도 다 분석해갖고 아이랑 같이 보면서 유선 상담을 하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쪽으로 오셔가지고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정확한 거는 저희 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아마 안내가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통해 갖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면접에 대해서 뭐 막
그 교수가 뭘 물어봐요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과 그 부분을 도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컨쇼에서는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 대비 공개 방송을 한번 하는데요. 그때 다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 지금 저희가 수능 끝나고 일단 수능 전에 하는 면접은 저희가 준비해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공개 방송으로는. 공개 교육 방송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수능이 끝난 다음에 11월 20일 일요일 날 저희가 아직 정확한 시간은 안 나왔지만 11월 20일 일요일 날 요 밑에 지금 자막 나갈 겁니다. 요 장소에서 저희가 공개 무료 방송을 하니까 지금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컨설팅 신청이나 뭐 자유 게시판 같은 데다가 저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 따로 양식도 없고요. 저 그냥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만 쓰셔도 저희가 왜 그러면 인원이 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 있는 강의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학원의 강의실이 그렇게 많이 인원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신청을 받아서 하고요.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뭐 어디 하나 빌리죠. 뭐 하여튼 그거는 그때 가서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11월 20일 날 공개 교육을 통해 갖고 면접에 대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컨쇼 면접에 대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면접 잘 준비하시고요. 서류 잘 통과돼갖고 우리 합격해서 웃는 얼굴로 2017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컨쇼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덤하게 돌리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중앙대학교나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 교수가 안 들어옵니다. 다른 교수님들을 랜덤하게 돌려가지고요.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 신문방송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그 누구지 국문과 교수님 들어오셔가지고 막 독서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 막 되게 곤란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저희 아이가 가서 면접 봤지만 그 아이는요. 솔직히 독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을 못했는데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개, 두 개, 막 이게 하나 정도 막 대답 못하고 막 그랬다고 너무 기죽지 마요. 그것 때문에 막 확 떨어뜨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충분히 자기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만 하고 나오면 된다니까요. 솔직히 그 독서에 대해서 나와서 봤더니 좀 다른 얘기를 했다라는데 그런 다른 얘기를 해도 하고 나온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모르겠는데요. 말을 못하면 안 돼요. 충분히 떳떳하게 틀린 답이라도 내 의견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부분을 조리 있게 근거 있게 잘 말하고 나오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자, 그리고 그룹 면접이 있습니다. 그룹 면접은 뭐 교수님이 3분에서 많게는 5분까지 앉고요. 학생이 3명에서 5명 정도가 들어가서 면접을 하는데 기업형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 면접 볼 때 보통 그 면접관이 3명이 있으면 한 3명, 4명씩 불러다가 이렇게 면접하듯이 하는데 보통 전문대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4년제에서는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서류 신뢰도 분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서류 신뢰도 도대체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면 다 분석하셔야 돼요. 자, 서류 신뢰도 같은 경우는요. 생활기록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가지고요. 형광펜 가지고 물어볼 만한 사항들을 다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예를 2개만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2개 정도만 보여드리겠는데 그 전에 장래희망. 장래희망은 저희가 방송을 한번 찍었었습니다. 장래희망은 이런 겁니다. 1학년 때 아이가 경영인이 되고 싶은데 2학년 때 변호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물어보겠죠. 왜 바뀌었냐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당연히 해가야 됩니다. 왜 경영인에서 변호사로 바뀌었는지 그게 되게 뚜렷한 어떠한 계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계기에는 계기만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계기가 생겨야 돼요. 근데 그 활동도 단 한 번의 활동이 아니에요. 되게 여러 번의 활동을 통해 갖고 꿈이 바뀐 걸로 해야 됩니다. 뭐 TV 보다가요. 책을 봤는데요.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나도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복합돼 갖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준비해 가야겠죠. 장래희망이 바뀌었다면. 두 번째는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은 경영인이었어요. 그러다가 3학년 때 변호인으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2학년 때 아이가 변호사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머님은 경영인이기 때문에 분명 직업 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거예요.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의사 좋아하는 어머님들 많아갖고 그거 충돌 많이 일어나고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이 5개 중에 저희가 3개에서 4개까지는 뭘 물어볼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이 하나는 진짜 죽어도 모르겠어요. 정말 다 다릅니다. 저희가 이 면접을 보고 온 학생들이나 또한 저희가 면접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사를 해봤을 때 이 하나는 진짜 막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막 새로운 정말 어떠한 보편성을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이 3개에서 4개까지는 보편성이 있는데요. 이 3개가 바로 서류 신뢰도예요. 이 부분에서는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이 3개는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3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도 준비를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솔직히 준비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건 저는 솔직히 면접을 복불복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복불복이 솔직히 좀 있어요. 아는 거 물어보는 거랑 정말 생파 모르는 거 나왔을 때 아이가 대처하는 능력이 다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복불복인 부분이 있지만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하자라는 거죠. 자, 전공 교수가 참여하는 학교도 있고요. 전공 교수님이 안 들어오고 랜덤하게 돌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전공 교수가 들어오는 경우는 전공에 대한 부분을 조금 파악하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의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내가 왜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뚜렷한 관념을 갖고 가야 되고요. 학교에서 랜덤하게 돌리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중앙대학교나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 교수가 안 들어옵니다. 다른 교수님들을 랜덤하게 돌려가지고요.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 신문방송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그 누구지 국문과 교수님 들어오셔가지고 막 독서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 막 되게 곤란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저희 아이가 가서 면접 봤지만 그 아이는요 솔직히 독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을 못했는데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개, 2개 막 이게 하나 정도 막 대답 못하고 막 그랬다고 너무 기죽지 마요. 그것 때문에 막 확 떨어뜨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충분히 자기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만 하고 나오면 된다니까요. 솔직히 그 독서에 대해서 나와서 봤더니 좀 다른 얘기를 했다라는데 그런 다른 얘기를 해도 하고 나온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모르겠는데요. 말을 못하면 안 돼요. 충분히 떳떳하게 틀린 답이라도 내 의견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부분을 조리 있게 근거 있게 잘 말하고 나오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자, 그리고 그룹 면접이 있습니다. 그룹 면접은 뭐 교수님이 3분에서 많게는 5분까지 앉고요. 학생이 3명에서 5명 정도가 들어가서 면접을 하는데 기업형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 면접 볼 때 보통 그 면접관이 3명이 있으면 한 3명, 4명씩 불러다가 이렇게 면접하듯이 하는데 보통 전문대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4년제에서는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서류 신뢰도 분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서류 신뢰도 도대체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면 다 분석하셔야 돼요. 자, 서류 신뢰도 같은 경우는요. 생활기록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가지고요. 형광펜 가지고 물어볼 만한 사항들을 다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예를 2개만 보여드리면 뭐라 해도 서류 신뢰도예요. 서류 신뢰도 부분을 반드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대학교에서는 서류를 분석을 했어요. 뭐 생활기록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뭐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이나 인성 이런 것들, 발전 가능성 이런 거를 다 분석했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순위를 매겼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 자기소개서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가 정말 학생이,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서류 신뢰도를 보지 않겠지만 자기소개서는 100% 학생이 작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학생이 작성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신뢰도 부분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자, 그러면 수시 면접에서 서류 신뢰도는 뭘까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생활기록부를 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그러면 면접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가 면접에 대한 방송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찍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강조할 부분과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2017년에도 면접에 대한 부분을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자, 면접 준비는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학교별 면접사항을 분석하셔야겠죠. 학교별로 면접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다대 면접하는 곳도 있고 1대1로 심층 면접하는 곳도 있고요. 1대1로 심층을 통해 갖고 뭐 면접관이 한 3명 들어오고 아이가 1명 앉아서 뭐 직관적 통찰을 통해 갖고 그 아이의 뭐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직관적 통찰을 통한 면접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토론 형식으로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또한 면접을 정말 서류 신뢰도나 인성을 보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구술 면접을 통해 갖고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또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어떤 면접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먼저 분석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학교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뭐 총장이나 아니면 그 전공에 짱 먹는 교수님이 인사말 정도는 써놨어요. 그 인사말을 보고 그 학교의 이념과 신념, 그리고 그 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 정도는 알고 가야겠죠. 그리고 그 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떠한 인재상 같은 것들을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그 부분에 맞게끔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학과에 대한 기본적 지식은 있어야겠죠.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아이가 뭐 의외과를 간다면 의외과에 관한 전공 지식을, 그러니까 심층적 전공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뼈는 어떻고 막 이런 혈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의외과에서 배우게 되는 어떠한 기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경영학을 가게 된다라면 경영학 원론이나 경제학 원론 어떠한 분야를 자꾸 밖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학부모님들, 어머님이나 학교, 친구들 앞에서 한번 해보라고. 이게 정말로 혼자서 하는 거랑 또 앞에 면접관이 있다라는 생각하에 뭐 부모님을 앉혀놓거나 오빠, 형들을 앉혀놓고서 얘기하는 거랑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앞에 누군가를 앉혀놓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면접장 가서 막 떠듬거리고 막 말을 잘 못한다고 그거 갖고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어떠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떨어도 돼요. 다들 떱니다, 가면. 그런데 우리 여학생들 울면 안 돼요. 그렇게 운답니다.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다 떨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면 되게 기분을 풀어줘요. 교수님들이 뭐 타고 왔니? 아침은 먹었니? 이러면서 되게 일상적인 얘기를 통해 갖고 아이가 면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줍니다. 좀 마음 편하게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떨어요. 안 떨겠습니까? 아직 우리 아가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떠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는 상태에서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의사소통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울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솔직히 면접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면접을 칠 수 없는 아이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의 뭐 그런 행동에 대한 상황정의 이런 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좀 내성적이거나 이런 뭐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거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면접 준비하는데 진짜 까다로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우는 아이들 없을 것 같죠? 많이 웁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떨리거든요. 그리고 교수님이 뭔가를 말했을 때 기억이 안 나거나 말을 못하면 눈물이 나거든요. 왜? 자기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게 있는데 너무 많은 고생을 했는데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더 대담하고 더 자신감 있게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서 혼잣말하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 중요하고요. 자꾸 연습을 하십시오. 자꾸 말하다 보면 말하는 것도 늘어요. 자, 면접의 종류에는 구술 면접과 서류 신뢰도 면접, 인성 면접, 토론 면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술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떠한 시험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대기실에 있을 때 그것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문제풀이를 통해 갖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설명하는 구술 면접 방식이 있는데 경희대학교가 지금 구술 면접 방식을 써요. 그래서 구술 면접 방식 같은 경우는 밖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주고 그거를 보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설명을 하는 그런 면접 방식과 구술 면접 방식을 할 때 구술 면접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구술 면접이랑 서류 신뢰도, 인성 이런 거 다 섞어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잡지에다 실기해서 자기가 기사를 쓰고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 그 과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다 계산하고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가서 충분히 말할 수 있게 2년간 꾸준히 기사를 쓰는 동안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생활에 사용했고요. 지식을 쌓았어요. 그 결과 어려워했던 과학 과목이 좋아졌대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알게 되고요. 3학년 때는 멘토로서 활동을 했대요. 영업 잡지부에서 멘토로 활동했다면 이 친구는 또 멘토 활동한 거예요. 그러면 멘토에 대해서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에서 썼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의 구체적인 과정과 그거를 통해서 아이가 뭐 좀 극복 사례도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면접 준비를 다 철저하게 해 가셔야 됩니다.
만일 이거를 아이가 진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피를 했다라면 이런 걸 교수들이 물어봤을 때 아이가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하겠죠. 왜? 자기가 한 활동이 아닌데다가 자기가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꾸며내야 되겠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다 찾아낸다고 해요. 서류 신뢰도에서. 아, 이거 네가 진짜 한 게 아니구나. 아, 이 새끼 대피를 했구나. 이런 거 교수님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았대요. 그랬을 때 어떤 도움을 받았고 어떤 도움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다 아이가 했던 활동입니다.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면접할 때 정말 진실되게 잘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실되게 말을 하면 되는데 한 번 정도 준비를 하고 간 아이와 생판 준비 한 번도 안 하고 간 아이는 면접관 앞에서 말하는 게 좀 다릅니다. 괜히 내가 했는데 제대로 말 못해서 서류 신뢰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하고 한 번 정도 정리해서 한 번 정도 말하고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게 서류 신뢰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면접 자세는 그냥 되게 그런 겁니다. 가갖고요. 설마 애들이 면접관 앞에서 짝다리,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리 꼬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되게 기본적인 겁니다. 자, 처음에 들어갈 때 노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문이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노크하고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앉아서 인사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자리 앞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 예, 편히 앉으세요 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면 그때 딱 앉으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수험번호랑 자기 소개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 수험번호를 말하고 자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면 되고요. 복장은 최대한 단정하게 하고 가셔야 되고요. 보통 잘 해 가셔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거를 다 찾으셔야 돼요. 서류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거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사례인데요. 3년 동안 꾸준히 해오던 영어 잡지부, 이거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꾸준히 해오던 영어 잡지부가 있습니다. 아이가 영어에 관련된 잡지부를 다녔대요. 끊임없는 배움에 즐거움을 주고 활동을 했대요. 1학년 때는 어려움을 느꼈대요. 1학년 때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러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냐고? 그 어려움을 널 어떻게 극복했니?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 과목과 친해지기 위해서, 원인이 과학 과목과 친해지기 위해서 사이언스 분야에 선택해서 영어 잡지부인데 자기는 과학 분야에 대해서 더욱 연구를 했고요. 또한 이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의예과이기 때문에 메디칼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의료용 고분자와 관련된 기사를 잡지에서 실었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영어 잡지부에서 잡지에다가 자기의 기사를 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잡지에다 실기 위해서 자기가 기사를 쓰고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 그 과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다 계산하고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가서 충분히 말할 수 있게. 2년간 꾸준히 기사를 쓰는 동안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생활에 사용했고요. 지식을 쌓았어요. 그 결과 어려워했던 과학 과목이 좋아졌대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알게 되고요. 3학년 때는 멘토로서 활동을 했대요. 영업 잡지부에서 멘토로 활동했다면 이 친구는 또 멘토 활동한 거예요. 그러면 멘토에 대해서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에서 썼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의 구체적인 과정과 그거를 통해서 아이가 뭐 좀 극복 사례도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면접 준비를 다 철저하게 해 가셔야 됩니다. 만일 이거를 아이가 진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피를 했다라면 이런 걸 교수들이 물어봤을 때 아이가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하겠죠. 왜? 자기가 한 활동이 아닌데다가 자기가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꾸며내야 되겠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다 찾아낸다고 해요. 서류 신뢰도에서. 아, 이거 네가 진짜 한 게 아니구나. 아, 이 새끼 대피를 했구나. 이런 거 교수님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았대요. 그랬을 때 어떤 도움을 받았고 어떤 도움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다 아이가 했던 활동입니다.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면접할 때 정말 진실되게 잘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실되게 말을 하면 되는데
한 번 정도 준비를 하고 간 아이와 생판 준비 한 번도 안 하고 간 아이는 면접관 앞에서 말하는 게 좀 다릅니다. 괜히 내가 했는데 제대로 말 못해서 서류 신뢰도 그 문제 유형에 맞게끔 여러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이런 경우는 구술 면접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걸 다 그 문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만일 내가 아는 게 나왔다라면 좋겠지만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당당하게 모르는 부분을 내 걸로 만들어내야 돼요. 틀리더라도 당당하게 틀리고 나와야 됩니다.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말 합니다. 문제 유형 패턴을 분석했으면 뭘 짜야 되냐면 개요 짜는 거를 해야 돼요. 아이가 그 짧은 순간에 개요를 빨리 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가 무엇인가 전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에 있어서 교수에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을 개요를 짜야 되는 겁니다. 그 개요를 짜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장을 쓸 시간이 없다고요. 문장을 쫙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짧은 단어 개요를 짜놓고 그 개요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다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떠한 철기 사회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가 할게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철기 사회가 생겼을 때 그 사회로 인해서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했냐고 물어보게 되면 철기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생산량에 의해서 잉여 생산물이 많아짐으로써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전쟁도 많이 일어남으로써 무기가 더욱 발달하겠죠.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거를 개요만 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요. 개요를 짜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하다가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짜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개요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체계적으로 개요를 짜서 계속 연습하는 거를, 이 문제 유형 패턴을 뽑아서 계속 거기에 맞춰서 연습하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얼만큼 잘 표현하고 나올 수 있게끔 개요를 짜는 거를 준비시키는 게 훨씬 구술 면접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요 형성을 통해서 면접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되게 연습을 해야겠죠. 그리고 전공에 대한 부분이나 시사적인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한번 보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겁니다. 몇 년 전에는 세월호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좀 준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 한국사 그 교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메르스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회 전체적인 이슈가 컸던 부분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조금씩 한 번씩 보고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서류 신뢰도 준비 같은 경우는 서류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서류를 분석하는데 서류 분석에는 두 가지